근데 이제 시보가 있는 분들은 그 대장에 있는 균이 많이 이제 소장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흰쌀을 먹어도 이미 소장에 균이 많기 때문에 가스가 차고, 콩이나 보리밥을 먹으면 더 많이 차겠죠. 예,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는요, 이제 시보라고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여져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세균 내 과증식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다거나 만성 소화불량, 변비 또는 설사가 잦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시보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기능의학 관련된 거를 좀 서치하다 보면은 또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시보거든요. 제가 이제 그전까지 시보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만 했지 제대로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시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보는 여기 보시면 이제 소장 내 박테리아가 과증식된 거고, 뭐 의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는 소장의 비정상적으로 10의 5승 이상 이게 균이 이제 증식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대장에 있는 이런 균이 소장까지 침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위산 분비가 잘 안 돼 가지고 위에 살균 작용이 약해져서 위에 있는 안 좋은 균이 또 소장으로 가는 그런 것까지도 다 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IBS라는 게 과민성 장증후군이에요.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근데 요 시보와 IBS가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시보가 어느 정도 원인을 뭐 제공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IBS가 있으면 또 시보가 또 잘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좀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만성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시보가 있는지 한번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창기에 시보를 설명했을 때 그 많이 인용하는 그런 저널의 이제 그림인데요. 우리가 그 보리밥 먹으면 가스 많이 찬다 그러잖아요. 위에는 정상 소장, 아래는 시보가 있는 소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진한 약간 초록색일수록 세균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소장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균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콜론이 대장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균이 확 늘어나게 되죠. 소화가 잘 되는 그냥 흰쌀밥을 드시면은 이게 대장에 가기 전까지도 다 소화가 돼버려요. 근데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섬유질이 많은 콩이라든지 또는 보리밥 같은 거를 먹으면은 소장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만 결국 대장까지 남아있게 되고, 대장에 있는 미생물하고 만나서 거기서 발효, 퍼멘테이션 과정을 겪습니다. 그때 가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보가 없는 분들은 그냥 뭐 흰쌀밥 먹으면 괜찮은데 좀 섬유질이 많은 거를 먹으면은 유난히 가스가 좀 많이 차겠죠. 근데 이제 시보가 있는 분들은 그 대장에 있는 균이 많이 이제 소장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흰쌀을 먹어도 이미 소장에 균이 많기 때문에 가스가 차고, 콩이나 보리밥을 먹으면 더 많이 차겠죠. 시보 있는 분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되게 불편한 그런 이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보 관련돼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또 제가 이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이제 작고하신 미국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이제 마빈 이제 슬레진저라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시보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했던 몇몇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이분이 또 그 중에 한 명이시고, 또 이분이 슬레진저 앤 포트란스라는 분하고 같이 요 소화기 또는 이제 간에 관련된 교과서를 집필을 하셨거든요. 요 교과서에 또 시보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서 학계에서 되게 주목을 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마련하신 선생님입니다. 제가 또 이 선생님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분이 그 6.25 전쟁 때 저기 해군으로서 또 군복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25 참전을 이제 하셨던 거죠.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분인데, 하여튼 이런 분들의 업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보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과민성 장증후군과 시보가 연관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연구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의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적으로 이 시보랑 과민성 장증후군이랑 관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보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일단은 이제 푸드 인톨러런스. 요거는 음식물 과민 반응입니다. 음식물 과민 반응은 뭐냐면은 항상 그렇진 않아요. 음식 알러지는 예를 들어 저기 복숭아 알러지 있는 분, 복숭아 먹으면 항상 알러지가 생기죠. 껍질만 닿아도 알러지 생기고. 근데 푸드 인톨러런스, 음식 과민성은 컨디션에 따라 틀립니다.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적게 노출 때는 괜찮다가 좀 많이 노출되면은 뭔가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또는 몸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또 괜찮은데 좀 피로할 때 먹게 되면은 유난히 가스가 많이 찬다, 뭐 피부 발진이 생긴다, 이런 거를 이제 푸드 인톨러런스라고 합니다. 요것도 시보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 현대인들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 그 웨이트 게인, 비만, 체중 증가, 요것도 시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인트 페인은 관절통이요. 관절염증, 관절통. 뭐 나이가 들고 생기는 그 많이 쓰고 생기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가 아니라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운동을 많이 안 했는데도 이제 관절이 붓고 통증이 있는 분들은 한번 시보가 있지 않나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죠. 만성 피로, 퍼티그. 그리고 이제 스킨 이슈, 피부 발진 문제. 원인 불명의 피부 발진, 뭐 간지럼이 생기는데 뭐 피부과 가서도 항히스타민제 또는 스테로이드제 말고는 특별한 이제 원인이 없다. 또는 이제 마스트 검사라고 그 알러지 검사가 있어요. IgE를 측정하는 그 검사에서도 뭐 진먼지 진드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그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자기가 소화 기능이 조금 약하다, 변이 좀 묽다, 가스가 잘 찬다, 그러면은 그 피부 문제의 원인이 시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시보를 일으키는 원인은 뭘까요? 이게 뭐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클리먼드 클리닉이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위산이 분비가 좀 부족한 경우, 위산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중에 또 첫 번째가 헬리코박터균 감염. 우리나라 사람들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많죠. 또 검진하면은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뭐 기본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기간 위산 분비 억제제를 사용했을 경우, 그래서 2달, 3달 뭐 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 동안 계속 루틴하게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를 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 또 위산 분비 저하가 오히려 생겨서 시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일반적이진 않은데 위수술, 특히 위우회술 수술을 받으신 분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 PPI 말고도 이제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장내 세균의 그 정상균총이 망가져 가지고 또 시보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마약성 진통제를 또 장기간 드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 위무력증이라든지 마비성 장폐색,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도 시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요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구를 좀 해봤는데 뭐냐면 일리오시칼 밸브 디스펑션, 일리오시칼 밸브를 회맹판이라고 해요. 회맹판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거랑 시보하고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파일럿 스터디니까 뭐 대규모 임상시험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저자들이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냐 하면은 파저티브 라클로스 브레스 테스트, 이게 결국 시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보를 요 라클로스 브레스 테스트로 하는 거거든요. 그 시보가 있는 분들은 IC 밸브 디스텐션 리플렉스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정상적인 그 ICV 리플렉스는 시쿰이라고 하는데, 시쿰이라는 데가 팽창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쪽 그 밸브가 닫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에요. 여기까지가 대장, 여기서부터가 이제 소장이거든요. 소장에 있는 음식이 일로 넘어와서 이쪽에서 이제 팽창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변 상태가 되겠는데, 이 음식물 내용, 변, 이런 것들이, 찌꺼기들이 다시 소장으로 안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요게 이제 정상입니다. 근데 이 ICV 리플렉스의 디펙티브,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가 팽창해도 여기가 잘 닫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장에 있는 내용물들이 일로 넘어가겠죠. 또 대장에 있는 균들이 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시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대장 내 세균이 소장으로 이제 역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까지는 좀 굉장히 공식력이 아주 큰 그런 이제 저널은 아니었는데, 요거는 이제 게스트로엔테롤로지라고 하는 그 공식력이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저널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보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 그런 팩터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위산 분비 관련된 거. 위산이 pH가 이 정도 되는 강산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살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면은 그 살균 효과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위의 살균 효과도 줄어들고 위에 상대적으로 균이 많아지게 되고 그 균이 결국 소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빌리어로 판크레아틱 시크리션은 이게 한마디로 그냥 담즙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즙이 뭐 쓸개즙이라고도 하죠. 그 지방 소화에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고 해독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또 담즙이 하는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담즙이 좋아야지 장내 미생물 상태도 좋아지고, 담즙이 상태가 좋지가 않고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면은 장내 미생물 상태도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보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장의 움직임이 안 좋은 경우 또 시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인테스타인 무코자 인그레디티가 무너진 경우, 그러니까 장에 염증이 많아서 장 투과도가 좀 무너진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 커멘센 플로라는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이 줄어든 경우, 그리고 여기 일리오시칼 밸브, 아까 말씀드린 회맹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시보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시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다뤄봤고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시보를 검사하는 방법은 수소기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이 해본 결과 그리고 문헌을 찾아봐도 요거의 정확도는 한 65%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소기 검사 외에 추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진단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